그림자 마을. 재현은 눈앞에 실패한 취직시험 결과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의 시험에 떨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허탈함이 더해져 갔다. 그는 어떻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냥 어디든 가보자. 재현은 결심하며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낡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선율과 함께 그는 도시를 뒤로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 재현은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행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차가 길게 뻗은 국도를 따라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재현은 당황하며 차를 길가에 세웠다. 주변은 인적이 끊긴 국도였다. 어둑어둑한 밤하늘 아래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재현의 뒤를 스쳐갔다. 재현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으로 걸어가 보니 소박한 나무 표지판에 그림자 마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을의 모습은 처음부터 으스스하고 불길했다. 오래된 목조 건물, 그 사이로 기어나오는 안개,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물소리. 모든 것이 재현을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재현은 마음을 먹고 그림자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현은 그림자 마을의 광장에 도착했다. 주변은 조용했으나 광장 한쪽에서는 노인이 파이프를 피우며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재현이 그의 방향으로 다가가자 노인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 오시는 분이시군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고장나서요. 여기서 밤을 보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재현이 대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박집에 오시죠.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재현은 노인의 안내로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재현은 방에 들어가 잠자리를 청하려 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민박집 안에서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졌다. 재현이 방문을 닫고 불을 끄자 외부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불현듯 흐느끼는 듯한 여성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노래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들여다보았지만 암흑 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 벽시계의 틱탁 소리만이 꾸준히 들려왔다. 그러나 갑자기 시계의 초침이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순간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재현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잠시 후 시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현은 식은땀을 닦으며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것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이었다. 그 인물은 잠깐 나타났다가 재현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사라졌다. 뭐지? 내가 그동안 너무 피곤했나? 재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을 때 방문 손잡이에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재현은 숨을 삼키고 발걸음을 옮겨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어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재현은 갑작스러운 숨막힘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시선이 창문을 향하자 먼 거리에서 불빛이 보였다. 그는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캠프파이어가 불타고 있었다. 불길이 높이 치솟으면서 주변을 밝혔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원을 이루며 서 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음산했다. 불빛 아래로 그들의 몸은 비치지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재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중앙에 놓인 제단을 보았다. 그 위에는 한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은 재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놓았던 자신의 것과 똑같았다. 그의 눈앞이 번쩍이며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재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숨어서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 속 재현은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민박집을 나섰다. 광장에서의 그림자 축제, 그리고 그의 신발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까지, 이 마을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어둠을 틈타 마을의 뒷길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거기 누구냐?" 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재현은 뒤를 돌아봤다. 민박집 주인인 노인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재현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는 가능한 빨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도 그를 놓치지 않았다. 길 모퉁이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마을 사람들, 높은 담을 넘어서는 재현, 그리고 가까스로 숨을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추격전. 재현은 숨가쁘게 달리면서도 오로지 이 마을을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재현은 높은 바위 앞에 도착했다. 그는 바위 뒤에 숨어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져 갔고 잠시 후 완전히 사라졌다.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위 뒤에서 나와 집으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재현은 그림자 마을에서의 기억을 점차 잊어가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림자 마을에서의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취직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몇 차례의 면접 끝에 한 중견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재현은 새로운 환경에 설렘을 느끼면서도 조금은 긴장했다.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연수를 받게 되었다. 연수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교육과 팀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의 친밀감을 높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현은 그림자 마을의 사건을 완전히 잊게 되었다. 재현은 연수의 마지막 날, 모두와 캠프파이어를 통해 잠시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밝게 타오르며 동료들은 웃음과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현아, 너도 오늘 밤 재밌게 보냈어? 한 동료가 물었다. 정말 즐거웠어. 그때 재현은 불빛 아래에서 동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발견했다. 재현은 서서히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발 아래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재현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내 그림자가 어디 갔지? 재현은 혼자서 속삭이듯 말했다. 뭐라고 했어? 재현아? 동료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재현은 경직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그림자 마을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설마 내 그림자가 그 마을에 갇혀버린 건가? 재현은 모든 것이 정지한 것만 같았다. 재현아, 너 괜찮아?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불을 보자
그림자 마을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부터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